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후하로 배우는 경영 전략. 오늘은 농부와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해 통제와 자율성의 균형에 대해 이해하고 로블록스와 후지필름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XY 이론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비즈니스나 현업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마을의 노년의 농부가 인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 포도밭 어딘가에 보물이 묻혀 있단다. 둘이 합심하여 그 보물을 찾도록 하거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물을 찾기 위해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포도밭을 샅샅이 뒤졌지만 보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해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는 예년보다 훨씬 풍성했습니다. 두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말씀한 보물이 실제 금은 보화가 아니라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는 풍성한 수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농부와 두 아들 이야기를 맥그리거의 XY 이론 관점에서 분석해 볼까요? XY 이론은 더글러스 맥그리거가 발전시킨 동기부여 이론으로 인간의 본성과 동기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경영자들이 직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X이론과 Y이론으로 구분했습니다. 농부가 두 아들에게 보물이 묻혀 있다고 말한 것은 두 아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동기가 부족한 존재라는 부정적 가정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X이론에서는 사람은 본래 일을 싫어하고 외적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농부는 형제가 스스로 일을 하지 않을 것을 염려해 보물이라는 외적 동기를 제공한 것입니다. 보물에 대한 기대감은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작용하여 형제가 열심히 밭을 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를 보면 포도 농사의 풍년은 두 아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 Y이론은 사람은 일을 통해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으며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자발적으로 동기부여되어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봅니다. 형제는 열심히 일한 자체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죠. 이는 Y이론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형제는 보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만두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포도밭을 가꾸어 풍년을 얻었으므로 이후 자발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블록스와 후지필름의 성공 사례를 XY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게임을 제작하고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공유하는 메타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로블록스의 성공은 주로 Y이론적 리더십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성공 과정에서 X이론적 리더십이 발휘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로블록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Y이론적 리더십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로블록스는 유저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콘텐츠가 생성되도록 유도합니다. 로블록스는 유저들이 자신이 만든 게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통해 게임 개발자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수익을 관리하고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지원한 것입니다. 로블록스는 내부적으로도 팀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갖췄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율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한편 로블록스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명확한 수익 모델과 경제적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유저들이 플랫폼 내에서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로벅스라는 화폐 시스템으로 로열티 구조를 만들고 강력한 구조적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통제를 통해 플랫폼 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X이론적 관점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정 성과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저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콘텐츠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X 이론적 통제로 특정한 규제 안에서만 창의성을 발휘하게 합니다. 이어서 후지필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후지필름은 카메라 필름 산업을 주도한 일본의 다국적 기업으로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며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후지필름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기존의 필름 기반 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화학 기술을 기반으로 헬스케어와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분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R&D 부서에게 신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주었고,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개방적이고 혁신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는 신규 사업 확장을 견인했습니다. 후지필름은 내부적으로 협력적인 혁신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부서 간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여러 부서들이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응용 분야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직원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는 자율성을 중시하고 직원들의 내적 동기를 믿는 Y 이론적 리더십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 후지필름은 필름 시장이 급속도로 쇠퇴하자 필름 사업부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그 자원을 신사업에 재투자했습니다. 이는 X 이론적 리더십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명확한 지시와 강력한 통제로 직원들이 위기 상황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후지필름은 필름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사업 및 신사업 분야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부서의 명확한 지침과 목표를 제시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조직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X 이론적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또한 후지필름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집중적인 비용 관리 및 기술적 자원을 통제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이뤘습니다. 이는 자원을 관리하는 X 이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적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X 이론적 리더십이 지배적일 경우 직원들이 업무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성이 제한되면 장기적으로 직무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지시사항만 따르다 보면 업무 동기나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스스로 일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목표는 명확히 제시하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때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Y 이론적 리더십에서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직원들은 업무를 느슨하게 처리하거나 명확한 지시가 없을 때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부여와 함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정기적인 피드백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 기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자율성을 유지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자율성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리더십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일관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혼란을 가중시키고 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명확한 지시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미리 준비하고 필요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농부와 두 아들 우화를 통해 XY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균형 있게 적용한 로블록스와 후지필름의 성공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비즈니스에서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와 감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율성 및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